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공통수학 2 수학의 바이블 개념원 페이지 442쪽 유리함수 진행할 차례인데, 페이지 442쪽 유리함수인데, 형태를 보면 분모의 변수 x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유리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함수의 관계식 형태가 y는 x분의 쉽게 할게 2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을 때, 그러니까 y는 x분의 a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유리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즉 분모에 변수 x가 들어갈 때 그 녀석을 유리함수라고 부르겠다. 그러면은 관계식 모양이 분수 형태를 띠고 있어야지만 유리함수의 초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 그럼요, y는 2x는 유리함수예요 라고 물어보면 네라고 답은 해야 돼. 유리함수에는 그 다항식과 분수식을 통칭해서 유리식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큰 틀로 보면 다항식도 다항함수도 유리함수 카테고리에 들어가긴 해요. 들어가긴 하는데 얘는 그냥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다항함수를 제외한 함수식을 유리함수로 일반적으로 부른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4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유리함수라고 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알겠죠? 네. 우리 첫 번째 442쪽 맨 타이틀에 유리함수의 뜻이라고 되어 있죠. 유리함수의 뜻. y는 fx, 즉 y는 fx라는 요 자리에 무슨 식이 들어가면 된다? 유리식이 들어가 있으면 유리함수야. 유리식은 두 가지 형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다항식과 분수식, 이 두 가지를 통칭해서 유리식. 그렇기 때문에 다항함수도 유리함수, 분수 형태를 띠고 있는 함수도 유리함수. 일반적으로는 이쪽을 유리함수라고 부르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y는 4x 유리함수기 아니게? 라고 물어본다면 쟤도 유리함수의 범주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카운팅을 하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 되겠다. 그래서 맨 첫 줄 유리함수의 뜻 y는 fx에서 fx에 x에 대한 유리식이 써져 있을 때 우리는 걔를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두 번째 줄에 fx는 x에 대한 유리식일 때 이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하고 x는 다항식일 땐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요거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써 있어서 요게 유리식인지 무리식, 다항함수는 확실해. 근데 유리함수의 범주엔 들어가 있어. 알겠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유리함수라고 부르냐 안 부르냐 이런 거는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유리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얘는 다항함수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신경을 써봐야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유리함수에는 정의역에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모의 0이 되지 않도록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요. y가 x분의 1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웠어. 분모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함수에서 x를 대부분 정의역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0을 제외한 모든 수를 정의역이라고 부른다.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요 구조를 띠고 있는 함수입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분모가 0이 되는 x값은 처음부터 정역에서 배제시킨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게 우리 그 노란색 줄로 써 있는 거야. 유리함수에서 정의역이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았을 땐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을 빼고 정의역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그젠플에서 가로 1번 y는 x분의 1에서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x는 0을 제외한 모든 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알겠죠? 그럼 그 두 번째 형태 y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1 어쨌든 분모는 x제곱 플러스 1이죠. 근데 여기서 정의역은 x예요. 근데 분모가 x제곱 플러스 1인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에는 그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양수입니다.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정의역은 모든 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무방하다. 알겠죠? 이렇게 써 있으면 정의역은 모든 실수, 틀린 표현이에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표현되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써 있으면 정의역은 모든 실수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등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리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모양. 두 번째로 정의역의 범위. 이 두 가지는 꼭 체크를 해야 돼.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유리함수 꼴. 그래서 형태가 y는 x분의 a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리함수를 이제 좀 분석해 보자. 넘어온 거야. 다른 거 말고 이제 저 모양. 저 모양은 a가 양수인 얘로 y는 x분의 2를 들게.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x에다가 0은 존재할 수 없는 값이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근데 이 모양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반비례 함수라고. 어차피 0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1을 한번 넣어볼게. 1을 넣으면 한 2쯤 찍혀 있겠죠? 2를 넣어보면 1 써 있고 3을 넣으면 뭐 3분의 2, 4분의 2, 5분의 2, 6분의 2, 2분의 1 집어넣으면 4, 4분의 1 집어넣으면 8,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프는 함수값들의 모임이잖아. 때문에 얘를 이렇게 점점점을 쓰면 이런 값들이 등장을 한다. 근데 내가 아무리 큰 값을 집어넣어도 x분의 2, x에다가 내가 아무리 큰 값을 집어넣어도 이게 0으로 떨어집니까? 0으로 떨어지진 않죠. 0에 아주 가까울 수는 있어도 0에 탁 닿거나 0 밑으로 떨어지진 않죠. 이렇게 그 다음에 0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0에 아주 가까운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가 저 위로 올라가겠죠. 괜찮아? 네. 똑같은 느낌으로 이제 음수를 집어넣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찍혀요? 1 집어넣는 거에 대칭점이 찍히겠죠. 그래요? 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 집어넣은 거에 대칭점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3, 4분면에 저런 곡선 하나가 생기겠죠. 그래서 부드러운 쌍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함수는 분자가 양수면 1, 3, 4분면을 지나는 부드러운 쌍곡선이야. 알겠죠? 그리고 분자가 음수면 2, 4를 지나는 부드러운 쌍곡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Y축과 X축에 닿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큰 수를 집어넣어도 0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숫자를 집어넣어도 0을 뚫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기본꼴 y는 x분의 a 형태를 띠고 있을 때 기본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분자가 양수면 1, 3을 지나는 부드러운 쌍곡선, 분자가 음수면 2, 4를 지나는 부드러운 쌍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중학교 1학년 반비례 함수예요. 반비례 함수.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분자가 양수, 분자가 음수 둘 다 즉 유리함수의 기본꼴에서 x축과 y축을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네. 점근선의 정의는 닿는다, 닿지 않는다의 개념은 아니야.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과목, 3학년 과목에서도 점근선이 등장을 하는데 점근선의 정확한 정의는 요 점근선, 이 어떤 선과 함수의 요 차이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질 때, 이걸 조금 풀어 얘기하면 점점 함수값이 그 선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요걸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닿는다, 닿지 않는다의 개념이 아니야. 예로 여기 만났죠? 여기도 만났습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만났어요. 근데 요 갭이, 요 차이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어느 순간은 거의 플랫하게 쭉 빠진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이런 건 요 녹색 함수의 입장에서 요 빨간색 선, 즉 x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의 개념이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리미트라는 개념을 설명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아직은, 그래서 그냥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근처로 가는 선, 그래서 점근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만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 유리함수에 한정돼서는 안 만납니다. 하지만 이걸 조금 더 확산해서 생각하잖아. 그럼 만나는 선도 점근선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점근선의 정확한 정의는 요 갭이 점점 0에 가까워지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일단 그러면 기본꼴 y는 x분의 2라고 하는 기본함수에서 점근선은 몇 개 존재해? 2개 존재합니다. x축과 y축. 기본적으로 x는 0이자, x는 0에 해당되는 y축은 가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그 값이 되는 0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y는 0으로 표현되어 있는 x축, 저 두 개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좀 있으면 평행이동을 배울 거거든. 그 점근선도 평행이동으로 따라가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무조건 몇 개 갖고 있다? 2개 갖고 있다. 뭐랑 뭐? 기본꼴에서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 녀석이 평행이동이 된다면 점근선도 평행이동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이 녀석은 2개의 대칭선도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대칭선. 기본꼴에서 기울기가 1인 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선을 대칭선이라고 불러요. 지금 얘는 기본꼴이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이 몇 컴마 몇이야? 0,0이야. 그러면은 모든 유리함수, 요 부드러운 쌍곡선 형태를 띠고 있는 유리함수는 2개의 점근선과 2개의 뭘 갖고 있다? 대칭선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대칭선은 뭐라고 뭐? 기울기가 1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선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하나의 대칭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칭점은 점근선의 교점을 의미한다. 오케이? 많이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점근선 몇 개 갖고 있어요? 2개 갖고 있습니다. 그 대칭선 몇 개 갖고 있어? 2개 갖고 있어. 그 대칭점 몇 개 갖고 있어? 하나 갖고 있어. 오케이? 자, 볼게. 자, y는 x분의 7 써 있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지금 분자가 음수야, 양수야? 양수. 그 몇 사 분면 느낌? 1, 3 느낌이야. 1, 3 느낌. 그래서 x축, y축 그리고 1, 3을 지나가는 부드러운 쌍코선 하나 그리면 됩니다. 요거 맞나 안 맞나? 요거 만나게 그리면 안 돼. 여기 만나게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그리면 유리함수 개형 잡은 거야. 여기서는 2개의 무슨 선? 점근선. 점근선. 무조건 점근선 몇 개? 2개. x축과 y축이라는 기본꼴에서의 점근선. x축을 우리는 y는 0으로 표현합니다. y축을 우리는 x는 0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x축, y축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x는 0, y는 0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 0,0 쟤를 뭐라고 불러요? 대칭점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그래서 하나의 대칭점을 갖고 있어. 그리고 기울기가 1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러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2개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 대칭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네. 근데 y는 얘도 기본꼴이야. 근데 분자가 음수 양수? 이번에는 음수죠. 그러면 몇 사 분면 느낌? 2사 느낌으로만 그리면 돼. 2사 느낌으로만. 그럼 x축, y축 잡았어. 어떻게 그린다고요? 2, 4 느낌의 쌍곡선만 그리면 됩니다. 오케이? 급하게 그린다고 이게 만나게 그리면 안 돼요. 알겠지? 이게 적당하게 이게 만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급하게 그린다고 이렇게 꺾어 올라가도 안 돼. 그렇다고 밑으로 치고 내려가도 안 돼요. 부드러운 쌍곡선을 그리면 되겠다. 알겠지? 얘는 뭘 갖고 있어? 점근선, 점근선, 대칭점, 대칭선, 대칭선을 가지고 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기본 개형 2가지. 분자가 양수이면 몇 사 분면 느낌? 1, 3 느낌. 분자가 음수이면 몇 사 분면 느낌? 2, 4 느낌의 쌍곡선을 그리면 돼.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그려볼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함을 살려서. y는 x분의 1과 y는 x분의 4. 이 두 개를 같이 그려볼게. 얘를 노란색으로 그릴게. 쉬워요. 자, 분자가 음수, 양수. 1이라고 하는 양수. 몇 사 분면 느낌? 1, 3 느낌. 근데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이야. 여기 정도를 지나가는 요런 쌍곡선이라고 그리면 돼. 요 정도야. 자, 이제 빨간색으로 그릴게. 얘를 빨간색으로 그릴게. 자, 1 집어넣으면 얼마 찍혀요? 4 찍히죠? 얘는 여기쯤 찍혀 있겠지. 그래요? 요 정도 비율로 가고 있는 거야. 요 비율을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분자가 크면 클수록 바깥쪽에 그려집니다. 그 분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안쪽을 치고 들어가듯이 그려요. 이해돼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숫자 한두 개만 찍어보면 되겠지. 자, 노란색 1 집어넣으면 1이야.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야. 빨간 거 1 집어넣으면 4야. 2 집어넣으면 2야.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개형 파악까지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도 분자가 크면 바깥쪽을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분자가 크면 더 널찍널찍하게 벌어지듯이 그려진다 정도로만 체크하면은 어렵지 않게 개형까지도 마스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가 42쪽과 442쪽과
43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네. 그래서 y는 x분의 2, 요 모양을 기본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를 내가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해볼게요. 그러면 y는 x-a분의 분자는 안 바뀌죠. 자, 요 모형을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 평행이동할 때에는 점근선을 평행이동시키는 게 일반적이에요. 유리함수에서의 평행이동은 뭘 평행이동시킨다고? 점근선을 평행이동시키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꼴 점근선은 x축, y축이죠. 그 녀석의 교점이 0,0이야. 그치? 그럼 쟤를 평행이동시키는 게 편해요. 자, x축, y축이 있어요. 내가 x축의 방향으로 3, y축의 방향으로 2 평행이동 시켰대. 그럼 하나, 둘, 3, x축의 방향으로 3, y축의 방향으로 2, 여기가 3,2. 그럼 요렇게 점근선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형은 안 바뀔 거니까 요 변형된 옮겨진 점근선의 입장에서 1, 3처럼 그리면 되겠다. 알겠죠? 이렇게 그리면 요 점이 포인트야. 여기 뭐 써 있어? 3,2 써 있죠. 그럼 이 3,2를 보면 무조건 x-3 플러스 2 여기까지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보면 기본꼴을 x축의 방향으로 3,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켰구나 라고 캐치할 수 있으니까. 그럼 미지수 하나만 놓고 저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하나의 점을 알려줘. 0,1이라고. 이런 식으로. 0,1을 집어넣으면 k 값 하나 정도를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까지가 평행이동을 이용한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무슨 형? 표준형. 그럼 일반형도 있어요. 이렇게 y는 x-2분의 2x 플러스 5. 자, 이렇게 써 있는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형으로 함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누구도 해석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다 뭐로 바꿔주냐면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리식 할 때 배웠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형태. 기억납니까? 어떻게 표현했죠? 분모가 무조건 분자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바꿔볼게. 어렵지 않아. 자, x 빼기 2분의 2x 플러스 5면은 x 빼기 2라고 하는 분모가 무조건 숨어 있어요. 그럼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2 하나 써주면 되겠지. 그럼 2x 빼기 4가 써 있는 거야. 더하기 9로 막아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트로 써주면 되겠다. 그러면 x-2분의 9 플러스 2. 괜찮습니까? 그래서 일반형으로 써 있는 걸 뭐로 바꿨다고? 표준형으로 바꿨다고. 그럼 이건 우리가 그릴 수 있어. 점근선이 몇 컴마 몇으로 평행이동됐어? 2,2로 평행이동됐죠. x축으로 2, y축으로 2. 그래서 기본꼴 0,0에서 2,2로 옮겨졌죠. 그러니까 x축, y축 기본 점근선이 2로 옮겨졌어. 그리고 분자가 얼마? 음수, 양수. 그러면 몇 삼면 느낌? 1, 3 느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다. 우리가 지금 y는 x 빼기 2분의 2x 플러스 5라고 하는 유리함수의 일반형을 그린 거야.
알겠죠?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만 그릴 줄 알아도 80%는 푼 거야. 이제 저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 갖고. 아시겠죠? 네. 자, 평행이동도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페이지 444쪽 일반형을 배운 거야. 괜찮지? 그리고 445쪽에 있는 일반형, 표준형, 변화되는 과정. 변화되는 과정을 책은 조금 원론적으로 쓰다 보니까 문자들이 여러 개 등장해가지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꿨다.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과정은 분모가 무조건 분자에 숨어 있다. 개수 맞추기 위해서 정리만 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역함수는 직접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50쪽. 자, 문제번호 7번으로 확인해 볼게. 7번. 자, 유리함수 y가 x-2분의 3 플러스 1. 얘는 y는 x분의 3이라고 하는 기본꼴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 2. y축의 방향으로 얼마? 1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괜찮죠? 자, 기본꼴의 정근선은 무조건 x축, y축이야. 근데 쟤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 2. y축의 방향으로 얼마? 1. 그래서 하나, 둘, 하나. 그래서 점근선이 이렇게 바뀐 거야. 됐어? 이 상태에서 뭘 체크해야 돼 이제? 분자를 체크해야 되겠지. 분자가 음수, 양수? 양수. 그럼 몇 사분면 느낌? 1, 3 느낌. 변화되어 있는 빨간색 점근선을 보고 1, 3 느낌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의 디테일함을 살리기 위해서 절편 정도를 표현해 주는 게 마지막 활용 점정이야. x에다 0 집어넣을게요.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가게끔 이렇게 해서 좀 살려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수 있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음수가 됐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y절편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x절편 쓰는 것보단 y절편 쓰는 게 편하잖아. 그래 안 그래? x절편 쓰기 위해서 y에 0 집어넣고 넘긴 다음에 풀어야 되는데 y절편은 그냥 x에 0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조금 더 쉬워. 그래서 나는 x절편, y절편 중에서 y절편 쓰는 거를 추천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를 다 그린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그리면 될 거예요. 자, 가로 2번 가볼게. y가 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1 일반형으로 써주셨습니다. 일반형으로는 그 누구도 못 풀어. 쟤를 다 뭐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은 분모가 무조건 숨어 있다. 그럼 개수 맞추기 위해서 3. 그럼 3x 플러스 3이 써져 있으니까 빼기 4로 보정. 됐죠? 그 다음에 하트 쪼개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3으로 쪼개놓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럼 얘는 기본꼴 y는 x분의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x축의 그래프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3 평행이동 시키면 되겠다. 그럼 기본은 무조건 x축, y축이야. 근데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이렇게 점근선이 잡히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3. 분자가 음수, 양수? 음수. 음수는 몇 사분면 느낌? 2, 4 느낌. 2, 4 느낌. 조금의 디테일함을 살리기 위해서 y절편을 체크하겠다. y절편은 x에서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정도 느낌으로 그리면 되겠죠. 조금 벌어져 있는 느낌으로. 확인할 수 있겠어? 네. 요것도 조금 더 뒤쪽으로 섬세함을 살리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괜찮지? 네. 그래서 이렇게 기형을 찾아봤다. 즉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느낌. 분모가 분자에 무조건 숨어 있다. 개수 맞추려고 숫자만 좀 쓰면 되겠다. 그리고 하트 쪼개기로 분리시켜 놨다. 그거면 될 거예요. 네, 어렵지 않은 거여서 체크 없이 넘어가 볼게요. 이쪽은. 알지? 자, 8번 가보겠습니다. 8번. 정의역과 치역, 일단 글이라는 소리야. 자, y가 x-1분의 2x 플러스 3. 약식으로 쓸게. 정의역이 0부터 1, 1부터 2까지일 때 치역을 구하십시오. 그래프를 그려보십시오. 표준형이니까 일반형이니까 표준형으로. 무조건 숨어 있어. 그럼 개수 맞춰야 되니까 있었어. 2x 빼기 2 플러스 5로 보정. 하트 쪼개기. x-1분의 5 플러스 2. 괜찮아? 그럼 얘는 y는 x분의 5라는 기본꼴을 x축의 방향으로 1,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x축, y축이 그려져 있는데 기본은 무조건 x축, y축인데 얘를 1, 2로 옮겨놨죠. 그래서 1, 2로 옮겨놨어. 그래서 x는 1, y는 2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분자 체크. 분자가 음수, 양수? 양수. 그다음에 몇 사분면 느낌? 1, 3 느낌. 1, 3 느낌으로. 1, 3 느낌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됐어.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프를 그린 거고 이 문제는 정의역이 0부터 1, 1부터 2. 근데 중간에요. 여기 1 왜 띄워놨어요? 1 자체가 아예 없어 처음부터. 정의역이라는 틀 안에 x는 1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야. 알겠지? 그럼 나는 지금 0부터 여 밑에 그리고 여기 1이고 2. 저 위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를 치역으로 갖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지? 네. 그럼 요 함수값을 찾기 위해서 0 집어넣으면 되겠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3이야.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죠. 넘어갈게. 어쨌든 마이너스 3부터 저 밑에 있는 것까지 끝까지야. 그러니까 치역은 마이너스 3부터 저 밑까지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2 집어넣었을 때의 값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7이야. 요 높이가 7이야. 7부터 저 위까지죠. 그래서 y는 7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떨어져 있지. 떨어져 있으면 무조건 5R이라는 표현을 써요. 5R이라는 표현. 됐습니까? 그리고 정의역, 공역, 치역 다 집합이야. 그래서 집합 표시로 마무리를 해줘야 돼. 우리끼리는 치역이 어떻게 돼요? y가 마삼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7보다 크거나 같다 넘어가도 되겠지. 근데 만약에 답안지에 쓸 때에는 집합 표시로 써야 돼. 그래서 물결 y 바 y가 마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가 7보다 크거나 같다 컴마 y는 실수 이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썼을 때가 바르게 쓴 거야. 뭐 실수라는 말 정도는 안 써도 돼. 왜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땐 실수로 치부한다거든.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안 해도 실수라는 걸 다 알아.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안 써도 되지만 꼭 집합 틀로 써줘야 돼. 알겠죠? 네. 5할 안 쓰고 컴마 쓰면 틀린 거야.
부등식이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이잖아. 그럼 가운데는 꼭 OR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컴마로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답지에도 또는이라는 표현으로 그 부분을 써줬잖아. 알겠지? 자, 넘어가서 요건 한번 풀어볼게요. 8-1번과 8-3번 두 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리함수를 바르게 그릴 수 있냐를 체크하는 문제예요. 자, 빠르게 다시 그려볼게. 안 되는 친구 봐봐. 8-1번 같이 한번 그려볼게. 자, 유리함수 y는 x-2분의 3x 플러스 2. 일단 일반형이기 때문에 쟤를 다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그러기 위해선 x-2라는 분모가 분자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 개수 체크한 다음에 앞에다가 3 써야 되겠지. 나는 지금 3x 빼기 6을 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8로 보정해 줘야 되죠. 그 다음 x-2분의 8 플러스 3 됐습니까? 그럼 얘는 y는 x분의 8이라고 하는 기본꼴을 x축의 방향으로 2,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여기까지는 가야 돼. 그럼 기본꼴의 점근선은 무조건 x축, y축이야. 그 녀석을 x축으로 3, x축으로 2,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지. 그러니까 얘가 2,3이야. 요 점이. 그러니까 요 선은 x는 2라는 선이고 여기는 y는 3이라는 선이겠죠. 뭐 어딘가에 x축과 y축이 있겠죠. 뭐 이렇게 x축, y축이 있겠지. 그래? 저 노란 게 정근선이야. 정근선만 그린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분자가 음수, 양수.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의 입장에서 몇 사분면 느낌? 1, 3 느낌을 그리는 거라고. 1, 3 느낌. 점근선의 입장에서 1, 3 느낌을 그리는 거야. x축, y축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면 있어서. 됐어? 이렇게 개형을 잡았어. 근데 정의역이 1부터 2, 2부터 3. 여기가 2잖아. 그럼 요게 1이라는 선이겠지. 1부터 2, 2부터 3이면 함수는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되는 게 뭐야? 1에서 얼마를 갖고 있냐를 먼저 체크해야 되겠지. 1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를 갖고 있냐. 1을 집어넣으면 얼마를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 5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5라는 함수값이야. 그것보다 밑에죠. 마이너스 5보다 밑에 값을 갖고 있고요. x에다 3 집어넣어봐. x에다 3 집어넣으면 11이라는 함수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11보다 높은 쪽을 가지고 있지. 이해됐어요? 여기가 11이니까. 이제 표현을 할 때 치역을 구하세요. y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가 1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부터야? 저 개형부터 잡는 거야. 저 개형을 빠르게 못 그리면 힘들어지죠. 오케이? 또 한번 해볼게요. 자, 8-3번도 한번 해볼게. 유리함수 y가 x 플러스 1분의 4-2x 다음 어쨌든 그 다음 건 자 볼게. 이렇게 써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똑같아.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분모가 무조건 분자에 숨어 있습니다. 됐어? 개수 맞춰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써 있는 거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쓰면 되겠네. 됐어요? 그럼 나는 마이너스 2x 빼기 2 써 있는 거지. 더하기 6으로 보정해줘야지 위에 거랑 틀린 게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하트 쪼개기. 괜찮아? 그러면 나는 y는 x 플러스 1분의 6 빼기 2야. 얘는 y는 x분의 6이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 마일. y축의 방향으로 얼마? 마이너스 2 평행 이동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x축, y축이 있고요. 한 칸, 두 칸 밀었죠. 이렇게 밀려 들어간 거예요. 요 노란색 점근선의 입장에서 1, 3 느낌. 맞습니까? 그래서 1, 3 느낌. 저 노란색의 입장에서 1, 3 느낌으로 문제를 그리면 되겠다. 근데 y절편 정도는 미리 찾고 들어가자. x에다 0 집어넣어봐. 얼마예요? 4. 그럼 약간 널찍하게, 얘가 좀 이렇게 널찍하게 그려져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질문. 치역이 마사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이 요 선이 마 2야. 그치? 요 선이 마 2인데 마사보다 작거나 같다.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마사가 되는지를 찾아야 되겠지. 그리고 4. 4면은 한 여기쯤 있겠죠.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4가 되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걸로 갈래? 뭐 아무거나 가도 상관없는데 난 이걸로 갈래. 이게 4를 가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크로스를 시키면 4-2x가 4x 플러스 4. 그럼 6x가 0, x는 0. 4가 되는 값은 0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0. 정의역. 마이너스 1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부터 이런 표현이 되어 있겠지. 그러면은 가운데 꼭지로 쓰고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쓰고 이번에 마사라고 표현해 볼게. 그러면은 정리를 예쁘게 하면 착, 착, 마사까지. 마4보다 앞쪽에 그려져 있으니까 앞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의역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보다 작다 또는 마이보다 크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표현을 꼭 써줘야 됩니다. 여기 등호 없어야 돼요. 여기 등호 없어야 되고 가운데 꼭 5R 써야 돼. 그리고 얘를 함수의 틀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써줘야 돼. 물론 뭐 객관식이면 함수 틀 정도는 다 써 있으니까 그런 건 잘 쓰겠지만 일단 유리함수는 함수의 개형만 정확하게 그려놓으면 한 80%는 풀어요. 나머지 20%는 디테일함을 살리는 추가적인 개형들이야. 그거만 따로 기억해내면 됩니다. 넘겨서 9번 가볼게. 조금 지치고 지루해도 참아요. 네. 자, 먼저 문제 번호 9번. y는 x-2분의 3x-4 x-2분의 3으로 묶어낸 x-2 플러스 2로 보정. 그래서 x-2분의 2 플러스 3. 괜찮죠? 그럼 얘는 기본꼴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 y축의 방향으로 3 평행이동 시켰습니다. 그래서 x축, y축인데 이렇게 x는 2, y는 3이라는 점근선을 갖고 있다. 그리고 분자가 양수죠. 그러니까 1, 3 느낌으로 지나갈 수 있게 1, 3 느낌으로 지나갈 수 있게 디자인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y절편 정도 써줘야 돼. 이렇게 해야지 모든 그래프의 정보를 다 표현한 거야.
됐어요? 자, 이제 문제를 읽자. 두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x는 2, y는 3.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x는 2, y는 3. 이렇게 두 개를 다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p에 대해서 대칭이다. 대칭선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선은 두 개야. 뭐랑 뭐? 기울기가 1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대칭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기울기가 1이면서 2,3 점근선의 교점 2,3을 지나가는 직선을 만들면 돼. y는 1 가로 열고 x-2 플러스 3.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이라는 대칭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p값이 얼마예요?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q. 하나 더 만들 걸. 이번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2,3. 즉 y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x-2 플러스 3 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5 q는 5라고 찾으면 되겠다. 그래프가 a, b의 대칭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칭점. 대칭점은 어떤 점?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컴마 몇이라고요? 2,3. 그래프 그리니까 다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유리함수는 두 개의 점근선과 두 개의 대칭선과 하나의 대칭점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넘겨서 자 표현해 볼게. 2번 풀어볼게요. 9-2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9-2번. 자 이제 10번은 그림으로 주어졌을 때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냐. 10번 볼게. 자 먼저 그림부터 그릴게요. x축, y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1 이렇게 3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몇 사분면 느낌으로 그렸어? 1, 3 느낌으로 그려졌고 디테일함을 1로 잡아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점근선이 x는 1이죠. 점근선이 y는 3이야. 요거 딱 두 개만 봤을 때 표준형으로 들어가. 그러면 y는 x-1이겠지. 더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 하나가 딱 하나야. 분자가 얼마 써 있는지만 몰라. 근데 그 녀석, 저 문자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0,1을 준 거야. 됐어요? 이 식에다가 0,1을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K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를 체크했어요. 그래서 K가 2라는 거를 쓰면 돼. 그럼 우리가 지금 뭘 구한 거야? 표준형을 구한 거야.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표준형을 봐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러면은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는 뭘밖에 못 그리는 거야? 표준형밖에 못 찾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표준형을 합치면 더하기 빼기를 적절하게 진행하면 일반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x-1분의 2 더하기 3 x-1 그래서 3x-1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A, B, C라고 체크하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A가 얼마? 마3. A가 얼마? 3.
B가 얼마? 마일. C가 얼마? 마일. 이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은 일반형, 표준형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다. 괜찮지? 그건 뭘만 보면 돼? 점근선만 보면 된다고. 10-2번 가보겠습니다. 바스락바스락 거리지 말고 자신 있게 보고,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게 더 신경 쓰여. 우르르 꺼내놓고 먹어. 안 돼, 그럼. 가루 떨어지는 거 먹지 마.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것도 먹지 마. 애플파 먹지 마. (10-2) 번의 답은 14. 괜찮죠? 네. 넘어가서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개형 그리라는 문제입니다. 11번도. 자, 11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생각하래. 그때 함수가 y는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2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려보세요. 무조건 x 플러스 3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2x 플러스 6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빼기 4로 보정. 즉 함수 y는 x분의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3,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괜찮아? 그러면 x축, y축이 있는데 점근선을 x로는 d로 마이너스 3만큼, y로는 이만큼 평행이동했대. 근데 분자가 음수, 양수, 음수. 몇 사분면 느낌? 2, 4 느낌. 2, 4 느낌이야. 됐어요? 이렇게 개형을 잡았어.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신경 쓰래?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신경 쓰래. 근데 점근선 지금 마3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요만큼만 생각하라는 얘기겠죠. 다른 건 안 그려져 있는 거야. 그랬을 때 x 값은 당연히 얘겠죠. 함수에 1 집어넣었을 때. 미니 값은 얘겠죠. 함수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괜찮아요? 그래서 함수값만 쓰면 돼. 자, 1 집어넣을게. 얼마? 1. 마이너스 2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2. 그래서 최대값 얼마? 1.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2. 괜찮습니까?
지금 그래프 하나 그려라라는 질문을 한 3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래프 그려놓고 이걸로 풀고, 그래프 그려놓고 이걸로 풀고, 그래프 그려놓고 이걸로 풀고. 어쨌든 지금 한 3개의 문제가 다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읽어지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빠르게 가자. 이건 쉬운 거니까. 11-1번 빠르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유리함수와 만나지 않도록 하는 m값의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는데, 자, 우리는 얘는 직선이잖아. 근데 직선에서 x 앞에 써 있는 요 m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기울기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직선을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그러면 y는 mx라는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 y축의 방향으로 얼마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요 직선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 몇 컴마 몇? 마일 컴마 3. 괜찮아요? 네. 그럼 먼저 이제 포인트는 다 잡았으니까 유리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쟤를 빨리 표준형으로 변화시키면 그래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y는 3으로 평행이동 되어 있죠. 그래서 있을 때 좀 밝은 색으로 하자. x는 마이너스 1, y는 3 평행이동 되어 있고 양수기 때문에 1, 3 느낌으로 그려져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 마이너스 1,3이 의미하는 점이 요 대칭점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럼 여기에 딱 손이 대고 이제 직선을 그릴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저 직선을 만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만나지 않도록. 그러면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m값의 범위 만나지 않는데, 여기를 지나가는데 이게 양수면 어때요? 다 만나요. 그렇죠? 양수면 만나. 그럼 이제 이 선은 안 만나는 거야. 이 선이 무슨 선이야? 0인 거야. 0. 기울기가 0이면 안 만나. 거기서 딱 뒤로 틀어졌어. 뒤로 틀어지면 다 안 만나. 괜찮지? 이거는 뭐 그림으로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 괜찮아? 이걸 그림을 그려놓고 저 직선도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양수면 다 만나. 근데 0이면 이제 안 만나고 0 뒤로 빠지는 순간 이쪽은 없잖아. 없으니까 안 만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별표 쳐요. 이거 시험 문제예요. 이거 그대로 고등학교 때 나와요. 알겠지? 요거는 좀 체크해 보자. 그래서 12-2번, 12-4번 이렇게 두 개 체크할게요. 12-2번과 12-4번. 자, 12-2번 가보겠습니다. 유리함수 y가 x-1분의 2x-5의 그래프와 y는 kx
플러스 2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날 때 양수 K. K는 기울기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서 먼저 이 녀석이 항상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이야? 0,2라는 건 찾아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녀석이 0,2는 항상 지나는 점이다. 그것까지 찾아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 x-1분의 2 가로 열고 x-1 빼기 3 y는 x-1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 유리함수도 그려보자. 자, 정근선이 x는 1 y는 2 이 정근선이에요. 그리고 분자가 음수니까 몇 사분면 느낌? 2, 4 느낌. 그래서 2, 4 느낌으로 그렸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직선이 0,2를 무조건 지난대. K가 양수래. K가 0이면 안 만나죠? 맞습니까? K가 양수면 일단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안 만나는 느낌이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났죠. 그러니까 요 만나는 요 선보다 조금 더 커지면 다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유리함수는 이렇게 라운딩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직선이잖아.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K가 아무리 켜도 일자는 아니잖아. 요것부터 찾으면 되겠죠. 요 접하는 요 선. 요것보다 조금 더 커지면 되겠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접하니까 교점이 몇 개 생긴다는 개념이에요? 한 개 생깁니다. 그래? 저 만나는 점이 하나다. 교점이 하나다. 그럼 교점이 하나니까 어떻게 풀어?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한 개다. 이거 어떻게 풀어? D로 푸는 거야. D. 그래서 일단 Y에다가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KX 플러스 2가 우리 이렇게 크로스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하면 K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2X 빼기 2는 2X 빼기 5 한쪽으로 넘기면 KX의 제곱 얘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빼기 KX 넘어가면 플러스 3은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써 있을 수 있겠죠. 여기 한 점이죠. 그래요? 그럼 이것보다 더 이걸 기준으로 잡아야 돼. 그러면 K가 0이랑 12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0은 아니야. 10인 거야. 이 12가 뭘 의미하는 거야? 딱 이렇게 접하는 상황. 요게 K가 10이야. 자, 그래서 K는 10이라는 값 하나밖에 없다. 요거 하나만 체크하면 되겠네. 그래서 빠져나가는 값이 판별식 D로 빠져나간다. 그거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요게 조금 요건 더 쉬울 텐데. 자, 요게 지금 가운데 12-4번 설명해 줄게. 12-4번. 가운데 그래프를 그려. 가운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유리함수니까.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특징은 무조건 0,3은 지나간다는 특징이야. 0,3은 지나가면서 그래프를 안 그리면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먼저 유리함수를 그려놔야 돼. 유리함수를 먼저 그려놓으면 점근선의 교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얼마?
막 단어가 다르게 나와. 함량균 좀 크게 말해주면 안 돼? 그냥 그림 그렸으면 무조건 알겠지. 자, 정근선 뭐야? 다 물어볼 거야. 윤서야, 정근선의 교점은 뭐예요? 나이야, 정근선의 교점 뭐예요? 태은아, 준이야, 진아, 소라.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제? 아니잖아. 우리 이제, 야, 우리가 오늘 유리함수를 처음 배웠지만, 이제 점근선 정도는 찾을 수 있잖아. 아주 쉽게. 네가 구한 거 안 틀린 거야. 알았지? 말하면 돼. 자, 그리고 a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 0,3. bx 플러스 3이 항상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 0,3에다가 손 찍어. 맨 앞에 정의역 3부터 9까지 표현해봐. 그럼 함수는 전체가 다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정의역에 해당되는 x는 3부터 x는 9까지만 그려져 있는 거죠.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x가 3부터 9까지만 그려져 있는 거야. 점근선의 x는 2인데 x는 3부터 그려져 있다고. 그 함수값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만 그려져 있는 거야. 다른 건 지워. 다른 부분은 지워. 딱 그만큼만 그려놔. 딱 그만큼만 그린 거야. 그만큼만 더 그리지도 마. 딱 그만큼만 그려. 됐어? 자, 이제 다시 0,3에다가 내 손을 갖다 놓습니다. 0,3에다가. 자, A라는 기울기가 저 그려져 있는 유리함수보다 무조건 밑으로 그려져야 돼. 무조건 밑으로. 그래? 그럼 어떻게 그려져야 돼? 0,3을 무조건 지나면서.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가. 그렇게 하나 그려. 자, 그리고 bx 플러스 3. bx 플러스 3이 항상 저 유리함수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그려져야 돼? 그려. 그렇게 그려져야 돼. 그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b 빼기 a야. b 빼기 a니까 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저 위로 그려도 돼. 근데 그 기울기가 가장 작아야 돼. 그럼 어디를 치고 가면 되겠어? 3, 함수값을 치고 가면 되겠지. 칠판 봐. 자, 설명은 다 됐어. 볼게. 자,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함수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됐어요? 요 점이 몇 컴마 몇이야? 요 점이 3, 10. 자, 요 점이 9, 얼마? 4. 근데 내가 지금 bx 플러스 3을 그릴게. bx 플러스 3은 무조건 0, 9,4죠. 여기쯤이 0,3이라고 할게. 그래? bx 플러스 3, b는 기울기. 근데 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이렇게 가도 돼. 이렇게 가도 되고. 근데 가장 작은 값이니까 얘를 치고 가는 값밖에 안 되겠지. 이해됩니까? 요것보다 더 커도 돼. 근데 그건 큰 값이잖아. 내가 가질 수 있는 기울기 b는 작아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한계겠지 라고 느껴집니까? 0,3부터 3,10까지의 기울기. 그래서 b라는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3분의 7입니다. 됐어? 이제
0,3을 지나가는 기울기 a 값을 그릴 거야. 그 a는 함수보다 밑에 있으면 된대. 그럼 이렇게 지나가도 돼요. 이렇게 지나가도 되고. 그치?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 b 빼기 a의 최소값. 그러려면 그럼 a가 커야 돼.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9,4를 지나갈 때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a 값은 9분의 1이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보다 더 커도 돼. 근데 나는 b 빼기 a의 최소값이니까 b는 작고 a는 크게. 그래서 b의 최소값, a의 최대값.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유리함수를 그릴 때 정의역이 3부터 9까지 써 있는데 실수 전체를 생각해서 그리고 있으면 못하겠죠. 정의역만큼만 그려놔야지. 그래야지 해석이 됩니다. 오케이? 좋았어.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대로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나와요. 알겠지? 그대로 나와. 모의고사에서도 나와. 함수 f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써 있는 거 역함수 표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승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역함수라고 읽으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럼 13번 함수 fx가 x-3분의 ax 빼기 8인데 함수와 역함수가 같습니다. 이때 a 값을 구하겠습니다. 오리지널하게 한번 풀어보고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자,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 위해서 역함수의 관계식은 어떻게 구해요? x 문자랑 y 문자만 바꿔서 쓰면 그게 역함수의 관계식을 만들어낸 거야. 그럼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만 바꿨어. 노란색이 역함수의 관계식입니다. 다 구했어요. 근데 이제 표기법상의 이유로 이제 y는 하고 정리만 하면 됩니다. 크로스 시키면 yx 빼기 3x가 ay 빼기 8 x 마이너스 a y가 3x 마이너스 8 y는 x 마이너스 a분의 3x 마이너스 8 그럼 이게 역함수의 관계식이야.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함수와 역함수가 똑같대. 그렇기 때문에 a가 얼마? 3. 요 a가 3.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a가 3 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가장 클래식한 방법이야. 직접 역함수를 보는 거. 오케이? 자, 근데 유리함수는 뭐를 가지고 있다고? 점근선 가지고 있다고. 또 뭘 가지고 있다고? 대칭선을 가지고 있다고. 오케이? 역함수의 기하적 의미가 뭐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야. 그러면 원래 원함수가 있어요. 이 녀석을 y는 x로 대칭시켰어. 원래 원함수가 있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원래 원함수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y는 x로 대칭시켰어. 접은 거지. 근데 모양이 똑같아졌어. 그 얘기는 얘가 곧 대칭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불명이 옮겼잖아요. 옮겼는데 어떻게 옮겼는데 대칭선이 안 바뀌어요? 지금 모양이 x축으로 얼마 옮긴 거예요? 3만큼 옮겼죠. 그 y축으로 얼마만 옮기면 돼? 3만큼 옮기면 대칭선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 점근선이 그대로 3, 3 올라갔잖아.
그러면은 점근선의 교점이 3,3이잖아. 3,3을 지나가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은 y는 x야. 그러니까 안 바뀐, 그러니까 대칭선은 안 바뀐 거지. 그래요? 그러면 x축으로 3만큼 옮겼네. 그럼 y축으로 3만큼 옮겨야 되네. a가 3이구나 라고 바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개념 좀 잡혀요. 저거를 우리가 여기저기 바꿔놓으면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이렇게 써져 있겠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a만큼. 근데 대칭선이 y는 x이려면 x가 3만큼 옮기면 y도 3만큼 옮겨야 되니까 a 값을 3으로 갖는다라고 바로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대칭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칭선이 y는 x 그대로 갖고 있으려면 x축으로 옮겨진 양만큼 y축으로도 옮겨지면 되겠다. 알겠어요? 그게 우리 교재에서 두 번째 풀이로 알려주고 있는 거야. 첫 번째 풀이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직접 봐가지고 눈으로 문자 A를 찾는 거고, 풀이 2는 개념적으로 대칭선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y는 x이려면 x로 벌어진 만큼 y축으로도 똑같이 올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3,3, a가 3이다를 바로 구해낼 수 있다. 오케이? 이거는 너무 좀 스페셜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 풀이, 즉 유리함수의 역함수의 관계식을 만들어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오케이? 넘겨서 13-1번과 13-2번 두 개 체크해 보는 걸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아이, 뭐